CME 증거금 인하는 금과 은 시장에서 강제 청산 압력을 줄이고 이 투기적인 유동성을 다시 이제 끌어들이는 완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너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코맥스 CME에서 증거금을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개월 만에 두 번째로 금과 은을 마진을 축소했다. 그래서 이게 뭐 인도 시장이거든요. MCX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과 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예전부터 증거금 관련해서 매번 우리가 공부해 왔죠. 예전 제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아니면 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뉴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코맥스에서 금과 은 마진 요건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버 트레이드에서 제가 글을 보니까 금 마진이 뭐 16% 감소를 했다고 나왔고요. 은 마진이 10% 감소, 그다음 백금 마진이 18%, 팔라듐이 16% 감소. 그래서 뭐 새 마진 요건은 5월 29일 금요일 종일 기준, 종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발효가 된다고 하고요. CME는 귀금속 거래자들이 두 번의 이 완전한 거래 중단을 모두 잊고 파생 상품 카지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트레이더들을 모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태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코맥스가 이제 금과 은 선물 마진 요건을 낮췄다. 그래서 CME 그룹은 여기 쭉 읽어보면 똑같고, 이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마진 있잖아요. 6에서 5%로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은 마진이 11에서 10%로 감소시켰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낮아진 마진 요건은 이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약간 더 저렴하게 만들면서 필요한 담보 커버리지를 여전히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적은 돈으로도 또 레버리지 베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부 낮아진 마진이 대형 트레이더와 그다음에 은행들이 종이 포지션을 늘리고 선물 시장에서 단기 가격 변동성과 뭐 조작을 증폭시키기 쉽게 만든다고 믿는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단순히 이 변동성 감소를 반영하며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낮췄다는 게 나와 있죠. 이거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CME 그룹 들어가 보면은 이거 발표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5월 28일 날 공시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낮췄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과 은도 낮췄지만 백금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팔라듐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백금은 지금 11에서 9% 완화했고요. 팔라듐은 12에서 10% 이렇게 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쌤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은 또 이렇게 댓글 남겼거든요. 페이퍼 골드 보유자들은 이른바 규제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조작당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종이 금 시장, 예. 아까 CME 이런 거래하는 코맥스 거래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이런 마진이나 이런 걸로 조작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조작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진짜 만질 수 있는 금과 은을 모아 가라. 그래서 실물 금과 실물 은이 진정한 다치자 무기이다. 저도 뭐 금과 은 투자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로 투자하셔도 좋다. 하지만 가장 위력이 높은 거는 실물 금과 은이다. 제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세계에서 이제 여러 이 한국 사람 아니고 이분 아마 미국이나 해외 외국인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선물 증거금, 쉽게 말해서 이게 이 포지션을 낮춘 거 있잖아요. 증거금을 낮춘 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 담보금이라고 하잖아요. 선물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어려운데, 그냥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맡겨야 되는데 그게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낮아지면 같은 돈으로도 더 큰 이 포지션, 더 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신규 투기 자금이나 이 해지 수요가 들어오기가 더 쉽죠. 그래서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은 마진은 이 참여 확대와 유동성 개선을 노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번 조치는 거래 비용 완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유동성 증가, 그다음에 단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투기 수요가 또 늘어나서 금과 은 가격이 또 이제 폭등하는 거 아니냐.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강한 뭐 상승 신호는 아니에요. 물론 뭐 이렇게 강하게 투기 수요가 또 몰리면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100%는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변동성 그다음에 가격 수준, 리스크를 재평가한 결과 담보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본 것에 가깝지. 그러니까 많이 낮춘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낮춘 거고 그래서 증거금 인하는 니콜 유동성 호재는 맞아요. 근데 증거금 인하했다고 해서 가격 상승을 보장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보다 이제는 그러면 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은이 더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하겠죠. 왜냐? 금은 우리가 뭐 비슷한 포지션을 줄였다고 해도 뭐 금은 뭐 6에서 5% 그다음에 은은 11에서 10%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금이 이제 인하폭이 더 커 보이잖아요. 크잖아요. 이렇게 6에서 5%가. 근데 은은 원래 이 변동성이 훨씬 크고 투기적 포지션에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줄이면 줄일수록 은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도 지금 보면 은은 이 증거금이 조금만 낮아져도 레버리지 매수세와 숏 커버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수요가 금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은이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서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 CME와 MCX의 증거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MCX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도의 이 지금 가격이거든요. 금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 이 코맥스의 유동성 증가는 MCX의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진입 비용의 하락은 단기 반등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 완화, 그다음에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은 금은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실물 수요 둔화는 상승폭 제한 요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실제로 인도 쪽에서는 5월 29일 MCX 금은이 약세로 출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CME 증거금 인하는 이 금은 시장에서 금과 은 시장에서 강제 청산 압력을 줄이고 이 투기적인 유동성을 다시 이제 끌어들이는 완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 금은은 이 미결제 약정이 줄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된 상황이라면 이번 조치는 시장 과열 억제 국면에서 다시 이제 정상 유동성으로 복귀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잘 봐야 된다. 이 달러 약세 여부와 그다음에 미국의 이 실질 금리 하락 여부,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속 여부, 그다음에 은 실물 수급 부족 지속 여부, 그다음에 코맥스 미결제 약정 회복 여부 이거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따져보려고 오늘은 지금 이또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 코맥스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코맥스 금은은 이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미결제 약정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결제 약정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죠 여기? 지금 한번 화살표 칠게 이렇게 보이시죠? 미결제 약정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이 노란색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급감하면 이 서방의 종이 금은 시장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실물 금은의 이 중국 아시아 쪽으로 이게 지금 이동하면서 여기 힘이 더 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흐름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국제 정세도 이거 읽어 드리잖아요. 주식도 제가 봐드리고 저 ETF도 하고 그다음에 금과 은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도 많이 봐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제 구독자님이 보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금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국제 정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ETF 투자만
주식,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뭐 중국 주식 이것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제가 '어디 쪽으로 더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알라스테어 맥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분이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런던과 뉴욕의 이 금과은 시장이 이 투기적인 관심이 전무한 상황이 초래하는 결과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냥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보면요. 가격 결정권이 이동하고 있다. 이거는 저도 매번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 생각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코맥스 금 선물 있잖아요. 미결제 약정이 13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단기 포지션 축소가 아니라 서방 종이 시장의 투기적 관심이 사라지고 실물 시장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신호라고 이렇게 맥클라우드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종이금 있잖아요. 종이금을 통해 이 통제하던 기존 시스템에 이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했다는 이런 주장이 핵심 전제인데, 맥클라우드가 이렇게 하는 내용은 뭐냐? 지금 보면 이 코맥스 금 선물의 이 미결제 약정이 35만 계약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는 최소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투기적인 관심이 사라진 신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실물금을 흡수하면서 이 코맥스의 런던, 이 서방의 종이 시장이 이런 유동성과 가격 결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3년 만에 이 미결제 약정이 35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맥클라우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CFTC 최신 보고서 기준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26년 5월 19일 기준 이 코맥스의 금 선물 미결제 약정 있잖아요. 이게 37만 9,325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당 100 트로이언스이므로 이 명목상 3,793만 온스의 이 금 포지션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리고 AP가 전한 CME 코맥스 데이터에서는 5월 22일 이 금 선물 미결제 약정이 37만 3,767 계약. 그래서 지금 5월 26일에는 36만 9,708 계약으로 낮아졌다고 하면 더 낮아졌다. 그래서 원문에서 말한 35만 계약 아래까지는 내려갔다는 수치는 공개 데이터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은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FTC 기준으로 해서 5월 19일 있잖아요. 이 지금 코맥스의 은 미결제 약정이 25만 7,964 계약이었는데 전주 대비 1,844 계약 감소를 했다. 그래서 다만 은은 금보다 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포지션이 축소되는 거는 조금 사실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면 여기 있죠. 시장에서 열려 있는 선물 포지션 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투기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이 2023년 이후 크게 올랐다면 일반적으로 이 선물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오픈 인스트레스트가 줄면, 미결제 약정이 줄면 상승 추세에도 레버리지 투기 수요가 위축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는 이 마켓 메이커와 은행의 해지 이런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은 실물 보유자, ETF, 은행, 채굴사, 투기 세력이 서로 이제 해지 차익 거래 막 유동성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데 지금 미결제 약정이 이제 감소를 하면은 줄면 이 호가가 얇아지고 이 급등락 시 가격이 더 쉽게 틀 수가 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이 가격 결정 중심이 이제 종이 시장에서 실물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해드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의 진짜 의미는 아까 이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는 포지션 청산과 이탈로 축소된 시장이 돼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좀 사라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역설적으로 지금 보면 이 가격은 오르는데 지금 투기 자금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엑소더스가 이 탈출이 보이고 있다. 이거는 뭐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 증발에 이제 연쇄 작용으로 호가창이 얇아진다. 그러니까 이 작은 호가에도 호가가 튀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오면서 완충지대가 줄어든다는 거는 역시나 이제 폭력적인 가격 급등락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 이 소수만 이제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급락을 할 수가 있다. 이 호가창이 얇아지면서 그런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아시아 실물 수요는 실제로 강한지 이 여기 주장에서 한번 실제 데이터 한번 따져 보면요.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26년 1분기 전 세계 금 수요 이 OTC 포함 보면은 1231톤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19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금괴 금화 수요는 474톤으로 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아시아 투자자들이 이걸 주도했다. 그래서 또 이제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26년 전망에서 이제 아시아 수요가 이 지정학적 불안과 해지 수요 때문에 금 투자 수요의 이 핵심 지지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이 중앙은행도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26년 4월 PBOC죠. 중국 인민은행은 금 보유량을 26만 온수 추가했고 18개월 연속 매입으로 보도가 됐다. 중국이 이렇게 모아간다는 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 파생, 이 종이의 시장에서 실물, 이 상하이와 홍콩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금융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 시장도 키워주고 있고, 상하이 금거래소 시장도 키워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상 최대고 지금 계속 아시아가 주도하면서 늘어나는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 PBOC가 끝없는 매집 18개월 연속으로 이걸 매집을 하고 있다니까 엄청난 거죠. 이 가격과 무관하게 가격은 계속 올랐었잖아요. 물론 지금 조정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가격에도 모아가는 거는 뭔가 얘네들은 큰 거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같이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리테일의 이 각성, 이 금괴와 금화를 쓸어 담고 있죠. 특히나 통상적으로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투자 수요도 몰리면서 자산 방어를 위해서 실물 금과 은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 서방과 런던 LVMA, 코맥스와 LVMA는 자산 형태가 이 종이죠. 이 파생 상품과 선물 계약이거든요. 근데 동양의 이 중국과 아시아는 금괴와 금화 이 실물로 보통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 성향은 레버리지, 단기 투기, 차익 거래가 지금 서방에는 많고요. 그다음에 동양은 중국 쪽이죠. 통화 해지, 장기 자산 보호, 중앙은행 비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위로는 유동성이 증발하고 얇아진 호가창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동양에서 이 중국은 사상 최대 수요, 그다음에 탄탄한 가격 지지선이 있습니다. 가격 결정에서도 이 지금 프라이스 테이커 이 전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프라이스 메이커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 야, 진짜 이렇게 점점 더 이 가격 결정권이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게 패권이랑도 다 관련이 저는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가격 결정권의 이 교차점에 이제 서 있다. 원래는 서방의 파생 상품 종이금이 지배했던 시장이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는 아시아 실물 시장이 점점 이 가격 결정권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종이에서 이제 실물로 이제는 이 결정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서방 시장은 붕괴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 붕괴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투기 포지션의 건전한 청산, 그러니까 과열된 레버리지의 이 정상화 과정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롤 오버 및 만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계약 이전 과정에서 생겨나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및 달러 강세가 압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에서 이 따른 이런 자연스러운 자본의 재배치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러 약세는 이 막기가 어려울 것 같고 패권이 흔들린다. 지금 이런 얘기 제가 매번 여러분들 제 거 쭉 보시면 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시장은 저는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붕괴하는 거는 그 누구도 원하진 않아요. 왜냐? 이 급격하게 붕괴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폭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바라지 않지만 완만한 이런 이 교체라고 해야 돼 세대 교체 그런 게 이루어져야 이제 금에 대해서도 실물 금이나 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상승을 볼 수가 있고 투기적인 이런 나쁜 트레이더들은 몰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면에 숨겨진 기술적 변수들이 있는데요. 뭐 증거금 부담이나 ETF 자금 흐름, 변동성 축소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 금 가격 시장을 전망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견고한 바닥과 거친 상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바닥은 뭐냐면요 중국이나 아시아나 그리고 다른 이런 브릭스 국가나 여러 세계 중앙은행들의 실물 매입이 있어요. 이게 하방을 진짜 단단하게 지지를 해줘요. 얘네들이 계속 실물금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역대급으로. 그래서 이게 하방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이유가 다 하방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쪽 상단이 이제는 점점 이 유동성으로 인한 단기 급등락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상단 밴드가 이제는 점점 얇아지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금의 장점이고요. 은은 지금 보면 뇌관을 품은 화약고라고 하죠. 이게 한 번 폭등을 하면 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금 시장의 유동성 고갈이 전이 되면서 이제 강력한 이제 산업 수요 및 경기 민감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금보다 훨씬 작고 얇은 이 시장 규모 때문에 한 번에 튀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금의 이 파생 시장 유동성 축소가 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 은은 이 특유의 얇은 호가창과 맞물려 금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극단적인 가격 움직임을, 이 스파이크라고 하죠, 발생할 수 있고요. 단순한 이제 통화 해지 자산 이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약간 투기적인 수요도 있으니까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성을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요약을 해드리자면, 역시나 이제 큰 흐름은 이 종이에서 실물로 가는 거는 맞다. 그래서 지금 코맥스의 이 금은 이 미결제 약정이 13년 내 최저치에 근접을 하면서 이 파생상품 시장의 이 투기 자금 이탈과 유동성 증발이 진행 중이다. 네, 이 여기 중요하죠. 중국의 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 그리고 중앙은행들 아시아나 아니면 브릭스나 여러 중앙은행들은 계속 이 실물 금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하방 지지가 될 수가 있으면서 하방이 단단해지고 있고요. 호가창은 얇아져서 단기 급등락, 이 변동성이 극대화될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레버리지를 지향하고 이 실물 축적이라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긴 호흡으로 이거는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매번 이슈들이나 뉴스를 다뤄드리잖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금과 은 이슈만 해도 맨날 지금 24시간 다뤄드려도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달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달아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좋은 번화도 좀 도와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제가 링크 올려드리는 거 가서 골드바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세만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 왼쪽 하단에 이렇게 링크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셔서 뭐 음료나 아니면 여러분들 식료품이나, 제가 또 뭐 그냥 피로 회복제나 이런 거 한번 올려놓을게요. 아니면 거기 그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진짜 거의,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면 커피 한두 잔에 이런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많이 해주시면 좋은 정보 이렇게 진짜 잠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굴이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얼굴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까요? 보시고 싶으시면 조금 제가 엄청나게 높은 제한인데, 제가 50만 구독자가 되면 얼굴 공개를 하겠습니다. 굳이 뭐 보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냥 내용만 좀 잘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좀 많은 사람이 보셔서 구독할 수 있게, 그래서 50만이 진짜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뭐 얼굴도 뭐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왜 얼굴을 공개 안 하냐, 근데 AI랑 이렇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얼굴 공개 안 하냐 이렇게 댓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번 말씀드리는데 50만 되면 공개하니까 다른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들거 여러분, 좋은 이런 정보들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은 뭐 CME 증거금 인하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슈가 나오면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